자, 이번에 저번에 못했던 오피스텔을 계속 할 텐데 네. 여기 브리쉘 오피스텔이 네. 총 4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네. 84A, A-1, 84A-1, 84B, 이거 OB죠. 오피스텔 O자. 이건 타워형이네요. 그 다음에 C 타입.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를 한번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대수는 꽤 많아요. 지금 오피스텔 치고 440세대? 그럴 거예요. 아마 합쳐서. 작은 하나의 단지죠. 네, A타입이 거의 절반이네요. 결국은 브리쉘은 5구 타입 4가지 타입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따지면. 맞아요. 먼저 84A 타입. 네. 자, 전형적으로 왜 오피스텔의 84가 아파트에 5구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가 빠졌죠? 베란다가 없죠.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84A가 만약에 아파트였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그리고 거기를 확장하는 거죠. 여기가 다 확장이 되고 이 부분은 물론 좀 베란다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는 5구하고 틀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는 5구는 이게 84라면 이런 식으로 좀 작아지는데 얘는 좀 정직하게 이 부분만 이렇게 날려서 밑에만 케이크처럼 약간 잘라낸 느낌?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폭으로 따지면 아마 안 자를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이 방 가구적인 측면 따지면 방 2, 3 즉 실 2, 3가 침대를 놓는 순간에 붙박이 놓을 공간이 있다 없다? 좀 비좁다. 아니요. 못 놓을 것 같아요. 예, 침대가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평면도상으로 봐도 아파트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랑 다른 게 정사각형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가 잘라져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구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여기는 만약에 정말 오래 살 그런 신혼부부다. 방 하나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쓰시고 하나는 작은 서재로 쓰고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놓는 순간에 좀 좁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넓은 안방으로 쓰는 게 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식탁 자리가 좀 애매해요. 식탁 자리가 되게 비좁게 나와서 정말 조그만 원형 테이블 하나만 놓는데 지인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렇게 맥주도 한잔하고 조금 음식도 시켜 먹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런 분이라면 이 중간에 있는 방을 저는 좀 다이닝룸화 시키기에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딱 테이블 하나 큰 거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예. 소파 자리는 조금 좁을 건데 어차피 그거야 요즘 주문 제작해준 데가 많으니까 큰 문제는 안 들 거고요. 수납 드레스룸은 사실 드레스룸이라고 물색할 정도로 그냥 문 달리고 행거 2개 걸려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아마 사전 점검 때 오히려 이 OP에 들어가게 될 젊은 신혼부부들이 옷이 더 많아요, 염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아마 C3는 맨 끝에 있는 방 3는 드레스룸,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서재 겸 다이닝룸, 여기는 그냥 우동 라운지, 간단한 식사만 할 수 있는, 여기는 소파 TV, 여기는 침대 큰 거 하나 끝 이렇게 놓을 것 같아요. 아주 미니멀 라이프네요. 딱. 네, 딱 저는 이제 4인 가족이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한테 직접 오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냥 제가 지금 몇 분이 평면도 의뢰 주신 분들이 다 신혼부부들이세요. 아예 없는. 그러기엔 또 넓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분들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커튼 쪽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커튼은 이 845A 다르게 말하면 저희가 익숙한 걸로는 거의 5구 아파트로 보면 거의 5구에 가까운 이 평면도는 커튼 입장에서는 되게 장점이 많기는 해요. 특히 안방 같은 부분 실1이라고 실1이라고 돼 있는 데가 안방이잖아요. 항상 베란다가 있는 집들보다 요즘 뭐 분양할 때 베란다가 실제로 없이 분양하는 집들도 많은데 집을 꾸며보면 베란다가 없는 집들이 훨씬 더 커튼을 좀 고급스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호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실이라고 돼 있는 게 보통 아파트 평면도는 거실, 안방, 뭐 방 1, 방 2 이렇게 있는데 실이라는 게 하여튼 객실이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OA 타입, OA 뭐 B, 뭐 OC 이런 타입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짜
나만의 호텔을 꾸민다는 느낌으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접근하시면 되게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혼집 안방이다. 그럼 풀사이즈로 빼가지고 나비주름 촘촘하게 잡아서 안막 커튼 해줘도 굉장히 고급스러울 거고, 방들 같은 데도 너무 막 블라인드에 치우치지 않고 커튼으로 뽑아줘도 아마 굉장히 예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요즘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동탄의 센텀폴리스나 여러 단지들, 광교에도 실제로 되게 많았었잖아요. 포레나도 있어. 맞아요. 광교 호수 포레나도 그랬었고, 이럴 때 만나보면서 그 단지에 거주하시는 신혼집부터 저는 4인 가구까지 사는 집도 만나 뵀었거든요. 실제 4인 상담 때. 가족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3인 가구도 많고. 막상 보시면 되게 알차게 잘 쓰시더라고요. 또 커튼 블라인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오히려 아파트가 갖지 못하는 장점을 되게 극대화시키셔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이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는 안방 커튼도 실제로 커튼바가 잘려있고 베란다가 있는 구조보다 조금 더 와이드하게 빼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실도 고객님들이 일단 우리가 조금 잘렸어, 나는 좀 더 넓게 쓰고 싶다라는 인지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집 자체를 저희가 밝게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커튼이 달려도 집이 상대적으로 좀 넓어 보이게 가는데, 기본적으로 진짜 84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끔 톤을 좀 다운시키기도 해요. 그건 개인 취향이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밝게 꾸밀 수 있는 집이 실제로 모든 셋업이 끝났을 때 조금 더 집을 좀 환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84 5A-1 요것도 이제 4베이 구조인데, 여기 114실, 아까 A타입이 233실이라서 좀 메인인데 여기도 지금 적지가 않아요. 114실 114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였으면 제가 분명히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다가 측면 창을 놓는 바람에 붙박이를 놓기 어렵다. 근데 우리 브리 오피스텔 분들은요, 이거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어차피 여기에 처음부터 저는 붙박이를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옷방을 아까처럼 하나 따로 빼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오히려 그냥 여기는 커튼 하나만 더 늘어나거나 블라인드 하나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창이 들었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84A1은 과감하게 버튼 터치를 그냥 염실장한테 넘기고 이 부분만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나머지는 같거든요. 사실 저는 이 방을 이 5A-1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5A1의 114세대 분들 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다 똑같은 조건은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1인 가구도 있으실 거고 2인 가구도 있으실 거고 뭐 4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근데 이럴 때는 저는 거꾸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아까 루카부님 말씀하신 신혼집이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거실은 진짜 그냥 리빙룸으로 쓰고 욕실이랑 가까운 입구방이라고 할까요? 끝방을 오히려 침실로 쓰는 거죠. 그냥 침대만 놓는 겁니다. 그냥 요즘 그렇게 했었잖아요, 심포장에서도. 왜냐면 저는 이런 이면창이 있는 집들, 이따가 나오면 84 타입은 거실이 이면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실에 이면창이 있는 평면도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좀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커튼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 집을 분양받는다 그래도 저는 이면창이 있는 집을 좀 청약을 넣거든요. 물론 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면창 집들이 항상 판상형 포베이만 됐는데, 저는 이면창의 장점인 게 뭐냐면 뷰나 환기, 통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4인 가구면 모르겠어요. 그럼 절대 전혀 쓸모없는 얘기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게 신혼부부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기를 살짝 홈카페처럼 꾸밀 것 같아요. 이 이면창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런 바 테이블 하나 놓고 여기다가 암체어나 안마의자 하나 놓고 뭐 책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 드레스룸 같은 데도 그냥 창고처럼, 또는 남편분들 취미 있으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합의룸으로 다 돼서 여기가 주생활 공간 되고 이거는 명목상 거실일 뿐이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다 테이블 하나 놓으면 말 그대로 다이닝룸이 될 수도 있고, 카페 테이블을 놓으면 우리만의 홈카페가 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짐을 넣으면 홈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인 가구일
때 이 실1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오히려 세운다. 이거를 장점화 시켰네. 저는 무조건. 왜냐면 실제로 집 꾸며들이다 볼 때 안방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진짜 침대 하나밖에 없는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고 뷰가 좋거나 환기가 좋은 데보단 2인 가구일 때입니다. 4인 가구일 때는 어림도 없는 거고 여기를 그냥 어차피 놀 침대 하나라면 여기다 놔버리고 그럼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 되겠죠? 우리 뭐 시스템 행거나 브라스코 붙박이장 들어가서 그래서 요 두 개를 그냥 하나에 옷방과 안방 여기를 확장시켜 놓는 느낌이 되는 거죠. 녹색 부분 박스가 오히려 안방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가 이제 좀 쉬는 공간으로 쓰고 요게 이제 활동 공간으로 맞아요. 바뀌는 거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그렇게 좀 되면 봤어요. 여기 드레스룸은 실제로 드레스룸이 아니라 저같이 피규어 좋아하는 사람은 박스를 적재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약간 창고 개념으로 요즘 쓸수 뭐 있다는 캠핑 거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용품을 둘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수납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이거를 오히려 취미방화 시키면 되는 거네. 이면창이 있는 곳들은 사실 누군가는 창문이 있어서 부담스럽다 저기 왜 창이 있지? 어떻게 꾸며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겠지만 사실 집 꾸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빈 공간을 볼 때 좀 설레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런 거를 좀 기회로 삼으셔서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아예 진짜 새파란 아주 그냥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는 이 부분에 어정쩡한 식탁을 놓을 바에는 여기에다가 약간 와인바처럼 꾸며놓고 네. 이쪽에 오히려 좀 큰 식탁 하나를 놔서 지인분들 오면 같이 회식도 하고 맞아요. 술도 한잔하고 한쪽에는 또 취미식으로 이렇게 책장 꾸밀 수도 있고 PC도 좀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멀티방으로 쓸 수가 있겠네. 진짜 네. 114세대 중에 114세대의 니즈가 다 다르다. 뭐 예를 들면 누군 홈짐, 누군 홈카페. 그럼 저는 그 114개를 다 이뤄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안방이라는 곳의 장점은 결국 욕실이 딸려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방을 안방으로 쓰셔도 욕실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방문 열고 문 열면 바로 욕실이에요. 아니, 침대만 들어가기엔 라지킹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에 헤드 딱 놔주고 근데 향은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향은 모르니까 뭐 이쪽을 헤드 쪽으로 템바보드 느낌으로 써주고 딱 침대 뭐 우리 그 수납 침대 하나 넣어서 헤드를 그냥 없는 무헤드로 가져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상상이 저희가 됩니다. 사전 점검 때 한번 가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면창이 있는 집은 늘 재밌습니다. OB 84B 타입. 자, 요거는 전형적인 타워형이에요. 타워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브리시엘에 있었던 그 B 타입하고의 차이점을 본다면 오히려 여기가 잘려질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이점이에요. 알파룸이 오히려 없어요. 맞아요. 결국은 이 84B 타입이 오피스텔 B 타입이 오히려 사전 점검 때 가장 극찬을 받을 수도 있죠. 네, 만족도가 높은 이 39분들은 오히려 우리 집 그렇게 안 작던데 이 얘기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게다가 저희는 좋아하지만 이면창을 이 어정쩡한 작은 이면창을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잘 든 게 깔끔하게 꾸밀 수 소베이 구조처럼 딱 깔끔하게 그냥 커튼 하나로 마감이 될 것 같고 실원 즉 침실원은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베란다 없는 식으로 약간 호텔식으로 꾸미기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막 크게 말씀드릴 건데 의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559 아파트 타입 사이즈만 나와도 이쪽에는 저는 코너형 소파 이렇게 좀 공간 절약형적인 반다이크 같은 코너형 소파를 놔도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TV를 놓는데 이거 하나는 조금 걸립니다, 염 실장님. 네. 여기가 넓고 네. 여기가 현저히 좁잖아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위쪽이 많잖아요. 네. 소파를 제 말 듣고 큰 거를 놓는데 TV 센터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네. 그거 하나는 좀 예민한 사람은 되게 예민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4 A 타입 같은 경우는 너무 정직하게 비슷하니까 소파랑 좁은 소파를 놓아도 좁은 TV 또는 큰 TV를 놔도 어떤 센터적인 개념이 맞는데 왜냐면 여기 소파 자리에 큰 걸 놓고 싶어도 못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큰 소파 놔도 된다 하더라도 대칭이 안 맞아. 얘가 대칭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신중하게 한번 저도 머리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여기도 이쪽에 식탁을 놓기에는 좀 어정쩡한데 의외로 여기가 식탁 자리가 4인용을 놓기에는 오히려 양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5A나 5A-1 타입보다는. 근데 이것도 지금 도면의 함정이라고 여기선 넓어 보이는데 막상 감으면 진짜 한 1200, 1100밖에 안 나와가지고 원형 테이블이나 오피스텔용 이런 반달 테이블을 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일단은 뭐 가구적으로는 크게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이 큰 부분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한번 크게 이용해보자. 반대로는 근데 못 놓으세요, 염 실장님. 네. 타워형은 여기에 무조건 TV 자리입니다. 패브릭은 좀 어떨까요? 사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타워형은 이쪽이 무조건 TV 자리입니다의 연장선인데, 저는 여기는 뭐 크게 조언해드릴 게 없는데 요거는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39실 분들이 전부 다 저를 만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를 만나는 분들이 뭐 10분이라도 된다면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거실의 스타일링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열집이 커튼을 똑같이 산다 해도 열집의 스타일이 절대로 같느냐? 절대 다릅니다. 왜냐면 그 집에 놓는 소파의 색깔도 다를 거고 그 집에 놓는 러그의 컬러도 다를 거고 모든 오브제들이 집마다 다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집이 저 집이랑 똑같아질 거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냐면 여기다가 소파를 놓지 않고 TV를 놓는 이유와 마찬가지인데, 저는 여기는 웬만하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원단을 만나신다면 저희 거는 좀 믿으시면 좋고 실제로 저희 걸려있으니까 저는 속지만 사시는 걸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그냥 딱 대놓고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 거칠하는 부피감이 들어가는 순간 현관에 딱 들어와서 꺾어서 봤을 때 이 런웨이가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쭉 빠지는 런웨이를 살려서 거실을 훨씬 더 넓어 보이게 가고,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탁이 튀어나와도 좁아 보이고 TV가 소파를 다 좁아 보이는데 이쪽에 커튼에 뭉태기가 있다? 그건 집을 좀 이렇게 공간을 낭비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여기를 일단은 쫙 한 벽으로 형상화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또 이 영상 듣고 제가 최근에 걸렸던 컴플레인들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야 너가 속지 사람에, 근데 우리가 제안하는 속지가 아닌 거야. 이거는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보이는 거야. 영상만 보시고 야 너가 속지사, 그러니까 우리 브레이시는 당연히 아니실 거고 과거 영상이겠죠. 네. 염 실장 너가 속지사라 그래서 속지만 샀더니 어쨌든 겉지를 추가하게 됐더라, 이런 컴플레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믿을 수 있는 속지인 겁니다. 무슨 아니, 저희는 솔직히 속지라고 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차르르.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뭐 이쪽 저쪽 전부 다 우리 거 차르르요라고 속지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렇구나. 꼭 설명 잘 들으시고 꼭 비교하시고 원단 만져보시고 차단력 테스트 하신 다음에 속지와 차르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모든 업체들의 그런 상담의 믹스 때문에 속지는 차르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거 잘못 사시는 거예요. 속지는 차르르가 아니라 속지와 차르르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84 오피스텔 C타입인데 요거는 제가 왜 할 말이 좀 많냐면 이게 제가 화서역 푸르지오, 파크 푸르지오 분석할 때 우리가 진짜 처음 봤던 평형 타입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 거실과 안방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 너무 먼데 왜 불편하게 애들방이 중간에 있는 거야. 약간 음란마귀가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나 애들방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 부부 침실이, 요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건데, 제 가까운 지인분이 여기보다는 좀 큰 타이전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집에 지금 살고 계세요. 네. 너무 좋아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오히려 밥 먹으라는 얘기도 더 빨리 들리고 진짜 잠만 자러 가는 거잖아요, 저희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화서역 파크 푸르주 분석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베이 구조의 장점과 타워형의 장점을 같이 살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쪽 부분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제가 제대로 표현할지 모르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염 실장님. 요게 여기 달려 있고
실원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얘네들이 밀리는 거네. 돌리면서 이 위에 붙어 있으면 전형적인 타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이 부부 침실 사이에 껴들어갔단 말이야 이게.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발생하는 게, 분명히 여기가 원래 복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타워형은 여기가 메인 창이니까 이 복도가 이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식탁이 튀어나와도 티가 안 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상형의 장점과 타워형의 장점이 다 있는 거네요. 물론 이게 너무 길면 냉장고 동선에 간섭이 생겨서 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예전에 광교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 잘만 꾸미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코너형 소파에 TV를 놓게 되고, 여기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침대를 놓으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사이좋게 아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번에 브리시엘 오피스텔은 신혼부부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경우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이게 드레스룸 추가 수납이 될 거고, 요게 다이닝룸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다이닝룸 겸 서재, 또는 PC방이면 요걸 PC방으로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만 꾸미면 정말로 얘네 집은 특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유니크한 구조예요. 네. 단 이거 마지막으로 커튼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보통 여기는 실링팬 하나만 달았잖아요. 네. 근데 침실에 원래 실링팬을 예전에 이렇게 침실이 만약에 달려있으면 꼭 하나 달았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의외로 실링팬을 달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확실히 여기와 여기가 따로따로 되는데 온 방에 다 에어컨을 켜기가 뭐하니까 공기순환이 잘 되는 거라 그렇게. 네, 여기 쪽에 실링팬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바예요. 오피스텔인데도 오래 사실 계획 있으신 분은 에어컨도 중요하지만 이 형태의 주택은 이 침실 쪽에 실링팬이 많이들 다십니다. 예. 커튼은 좀 어떨까요? 커튼은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아까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이면창이 있는 타워형 구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좀 드리고 이 설명을 하자면, 이게 몇 세대죠? 잠깐 볼게요. 우리 74실 중에 적은 거 아니에요. 많고 정말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오시는 분들의 패브릭은 정말 멋있게 해드릴 자신이 있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집들 멋있게 해드리겠지만, 이런 이면창들은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뭐냐면 아예 정말 멋지게 가거나 아니면 정말 답답하게 가는데, 요런 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뭘 아셔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도 업체니까 뭐 업체로서 말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파는 게 장땡이에요. 업체들은 무슨 뜻이냐면, 창이 2개야? 그러면 여기 거치석지 판매하고 여기 거치석지 판매하면 그 매출이 최고입니다, 그게. 근데 사실 전면에 거치석지, 측면에 거치석지 다 사버리면 내가 분명히 업체한테 돈은 많이 지불해. 근데 설치가 딱 끝나고 나면 집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니미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견적은 비싸. 근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갖고 가는 디자인은 적어. 이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뭔가 좀 공간을 넓게 가져가겠어. 그럼 어떤 한 원단을 선택하는데 그 원단을 좀 좋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겉지가 너가 기능해줘, 속지야 너가 디자인을 해줘가 아니라, 속지야 너만 살게. 너를 내가 디자인 용도로 살 테니까 너 자체가 좀 두꺼워져서 와. 조금 더 두꺼워져서. 그래서 네가 겉지 역할도 좀 해줘. 그러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속지. 근데 얘네들이 두꺼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르르가 되는 거죠. 차르르는 속지랑 절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파는 원단들도 중구난방이라 뭐 막 엄청 뭐 그래요. 막 이거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주 밀도감 있는, 속지치고 돈 아끼지 마시고 굉장히 비싼 속지를 하나하나 딱 넣어주고, 취향에 따라서 화이트여도 되고 샌드여도 되고 베이지여도 되고 뭐 어떤 색을 쓰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집의 컨셉이랑만 잘 맞는다면 저희가 조언해드릴 거고, 딱 해놓고 여기 정말 뭐 기역자룸, 카우치, 우리 뭐 소파 들어가든지 뭐 어떻게 실링팬 하나 딱 넣어놓으면 아마 뷰만 받쳐주면 정말 멋진 거실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방 블라인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거실에서 주방이 오픈되어 있을 때는 업체들이 이런 거 서비스 준다고 해도 받지 마셔라. 너 이것도 서비스로 안 주고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서비스 이거 대신 다른 데 드리면 됩니다. 이런 거는 예쁜 걸로 사세요. 그래야 내가 꾸민 거실의 전면, 거실의 측면, 주방 요게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거실 주방이 아니라 그냥 큰 거실처럼 보입니다. 대신 여기다 못 받은 서비스 업체가 날로 먹는 거 아니죠? 다른 데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야, 나 여기 드레스룸을 꾸밀 거니까 요 서비스 였다 해줘. 그럼 당연히 가능하겠죠. 저희는 가능하고 업체들도 가능하겠죠.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뭐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자, 염 실장이 지금 네. 서울로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네. 5분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게 지금 오피스텔인데 자재 정말 깨끗하죠. 아니 딱 좋아 보여. 단지 이게 좀 애란 게 지금 보니까 소파 폭이 3인용밖에 안 들어가요. 네, 맞춤으로 그냥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와, 이거 지금 다 한물형으로 매립형으로 돼 있고 지금 넓어 보이게 최선을 다했네. 주방 보면 주방 상하부장 정말 색깔 잘 맞춰놨어요. 저희 엔지니어 스톤이나 이 아일랜드보다 예쁘다. 중요한 게 이런 색깔이에요. 크림 톤으로 지금 다 샌디하게 맞춘 인테리어 거고. 이런 것처럼. 예. 침실 원으로 들어가고요. 아까 말했던 실원. 이게 저희가 말했던 그 부분이군요. 네, 안방은 아예 베란다가 없으니까. 오히려 호텔식처럼 쫙 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는 붙박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게 요 모델하우스 커튼 모습 꼭 기억하고 나중에 오세요. 제가 이렇게 커튼을 꾸미는 거라 이게 우리 커튼 업체들이 말하는 가장 정석이거든요. 요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와이드가 큰 집에 정말 호텔식 커튼으로 예쁘게 꾸미는 거를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와이드가 큰 집, 호텔식으로 꾸미는 집은 요 원단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제가 지금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실제 저희 시공 사례랑 이렇게 크게 빠져있는 집을 호텔식으로 꾸민 집 사진들 보면서 꼭 비교해드릴게요. 요거 꼭 나중에 캡처해서 오세요. 제가 요렇게 말하고 있는 요 부분 꼭 캡처해서 오세요. 예. 캡처를 본인이 하셔서 보여주세요. 저도 해놓겠습니다. 드레스룸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옷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쓰시고 침실 2로 한번 가볼게요. 예, 확실히 이걸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정사각형이죠. 예. 여기 딱 침대 하나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이가 2명인 집은 좀 힘들긴 힘들 거예요. 반창이고. 네, 저 이런 집도 봤는데 어떤 집들은 뭐 이렇게 아예 침대 2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같이 자잖아요. 다 수면 독립이 안 될 수 그러니까 아예 수면동 하나, 네. 노는 동 하나, 그러니까 뭐 이런 딱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맞아요. 나름 되게 알차더라고요. 일단은 84-5에 한번 받고. C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C로 가려면 5-A1번이 아까 그 저희가 말했던 그 안방을 조금 안방 측면 멀티룸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거고, 여기가 이제 C타입이에요. 제가 말했던 특이한 근데 하지 말라는 블라인드 했고 이제 염 실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을 쭉 다 한 팔레트인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부분이고, 제가 말했던 부분은 이쪽에서 복도에서 쭉 들어와도 기존 타워형은 이렇게 식탁이 튀어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섭이 없다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도 너무 길면 동선이 막히니까 좀 그래서 큰 식탁은 못 놓을 거고, 결국은 큰 소파를 놔도 이쪽에 이 라인하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무 큰 소파를 안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침실 2를 보면 똑같아요. 방 크기는. 염 실장님 이거야 뭐 서재로 했으니까 그런 거고, 침실 3 보면 여긴 아예 드레스룸으로 꾸며놨네. 오피스텔들이 지금 자재를 다 같은 걸로 썼어요. 네, 근데 되게 예쁘네요. 깔끔하지 않아요? 네. 이번에 우리 화서 브리시엘 오피스텔은 인기가 좋은 오피스텔이랍니다. 딱 신혼부부용 집이네. 네.
요게 이번에 좀 특이하지 않아요? 네. 메리평 조명이. 천장도 넓어 보이고. 커튼 이거 정말 아니죠? 사실 뭐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최악이 딱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최악. 심지어는 레이스 달린 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커튼 업체한테 돈이 제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집을 제일 좁게 만들어 보이는. 근데 이제 모델하우스는 그것까지 고민하진 않으니까.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제가 뭐 진짜 호언장담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오시면 제 설명이 아마 되게 재밌을 정도로 저는 준비를 많이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재는 근데 색깔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자, 서울로 출발할까요? 네. 저희가 아직 연전이 있으니까 우리가